이번에는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단히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주택금융공사라는 데 담보로 맡기고 대출 형식을 빌어서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. 한마디로. 그래서 주택연금은 왜 도입되고 이게 필요할까 보면 우리 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의 평균 보유 자산이 뭐 얼마 전 자료지만 한 5억 정도 된대요. 그런데 그 중에 80% 이상은 실물 자산이야. 그런데 실물 자산 중에 또 절반 이상은 주택이야. 그래서 대부분 나 뭐 갖고 있는 거 집 하나 있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문제는 주택 하나 있는데 그 주택 있으니까 맨날 뭐 재산세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주택만 번지르르 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? 영어로 하우스 푸어 그런단 말이에요. 자, 우리나라 현실은 더더욱 이렇게 주택에 묶여 있단 말이지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현금화해서 노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? 소위 뭐 영모기지론인데, 그래서 이제 이 주택 연금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죠. 현재 최근 통계로 보면 가입자는 한 13만, 평균 72세 가입돼 있고, 그 주택연금 가입했을 때 주택 가격은 한 4억이 좀 안 되네요.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월 지급금이 평균 그래도 122만 원인데요. 괜찮죠? 장점은 뭐냐? 일단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는 거죠. 부부가 있으면 한 분이 승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. 합리적 상속은 뭐예요? 자, 주택 가격이 아까 한 평균 4억 된다고 했어요. 근데 어떤 분은 오래 사셔가지고 한 4억 5천 받았어. 응?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. 보니까 집은 4억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너무 오래 사셔서 4,500을 받아갔어. 자, 그러면은 주택금융공사는 그 상속자인 아들한테 좀 하여간 뭐 오래 사신 거는 아주 뭐 환영할 만한 일인데 너무 많이 받아가셔서 5천만 원은 좀 갚아줘야 되겠습니다. 그럴까요? 아니다 이거지. 그럼 반대로 어떡하다 좀 일찍 돌아가셨어. 그래서 주택 가격은 4억인데 3억 5천만 받았어. 처분하니까 5천만 원이 남았잖아요. 그건 어떡합니까? 또 아까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분도 있으니까 주택연금 기금으로 이렇게 넣습니까? 아니면은 남은 5천만 원은 또 상속인에게 줍니까?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 상속이다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게 주택금융공사. 그래서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위험이 없다. 또 이것도 이런저런 세제 혜택이 있다. 그런 면에서 괜찮은 상품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 가입 요건은 주택 소유자, 배우자 해서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. 부부 중에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대요. 그 다음에 그 주택은 주택 하나 보이고 일단 그 다음에 가격이 12억 이하. 근데 이제 여러 주택을 있을 때도 합산해서 다주택자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12억을 초과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야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단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예. 그리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.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본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. 방식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받느냐 아니면은 어떤 일시금 형식으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주택을
구입할 때 이렇게 담보를 해서 대출받고 하는 그런 담보가 있는데 그 담보를 어느 정도 상환하는 용으로 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럼 상환을 하고 만약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받는 연금액은 좀 줄겠죠. 그러나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이자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본인이 좀 판단하실 수도 있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초 또 저가 보유 이런 데는 좀 우대 방식으로 더 연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. 예, 이 안에 거는 생략하고.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 주택으로 하는 경우 아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이런 것이 있고 아까 이제 기초수급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. 이게 이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건데 일반 주택의 정액 종신 방식으로 계약을 했을 때 자 주택 가격이 3억 원이고 70세라면 월 89만 2천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또 여기 이제 최고로 12억이고 70세면은 뭐 327만 5천 원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대출금리 월 지급액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생존 확률이 떨어질수록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죠? 지급액이 당연히 큰 거죠. 그리고 주택연금은 이렇게 사망을 하면 당연히 끝나는 거죠. 또 주민등록을 거기서 이전한다든지 원래 그 집에서 실제 거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든지 뭐 소유권을 원래 누구한테 이전하면 안 되는데 상실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지급 정지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상환은 언제든지 본인이 할 수 있다. 요것도 하나 추가로 서비스 뭐냐면 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요. 여러분도 한번 꼭 모르셨던 분은 해보세요.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융소비자보호 쪽을 클릭을 해요. 거기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통합연금 포털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뭐냐면은 등록을 하면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, 개인연금 이런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리얼타임은 아니고 여러분이 등록하면 한 3영업일 정도 걸려서 관련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가입된 거는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다.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해요. 푸시핀 시. 여러분도 이건 엄청 많이 들었죠? 네. 그대 삶을 숨길지라도 뭐 노여하거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런 말 너무 들었어. 근데 그 뒤가 멋있더라고. 우울한 날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뭐예요? 그 다음에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.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일도 하고 공부하면서 힘드시겠지만 이게 푸시킨이 말한 대로 희망을 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